귀, 턱을 부드럽게, 목은 짧게, 호흡은 길게, 종아리는 자주. 이 네 가지만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 전정과 자율신경계의 경보 볼륨을 한 칸씩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검사를 다 해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지럽다 보니까 어지럼을 느끼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이제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과 약이나 정신과 약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다른 대안을 막 찾으시다가 뒤늦게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 사실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한약은 어느 시점, 어느 경우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약으로는 급성기에는 구역, 불안, 그리고 자율 항진 이런 걸 낮춰서 생활 기능을 먼저 좀 회복시키고요. 아급성 그리고 회복기에는 전정 보상, 또 수면, 피로 회복 이런 걸 좀 돕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석증은 이석술이 1순위지만 재발성이거나 자율신경 불안정 또는 구역이 두드러지면 한약, 침치료를 좀 병행해서 더 빨리 안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정편두통의 경우에는 한약으로는 수면, 그리고 불안, 그리고 경항근 긴장을 동시에 조절할 때 반응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약을 이제 복용할 때 얼마나 복용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은 4주에서 12주 정도를 1차 목표로 보고 재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증이나 단발 증상은 짧게, 그런데 메니에르나 지속형 어지럼, 저혈압 성향 같은 것들은 생활이랑 또 재활 이런 관리들을 같이 함께해서 좀 중기 플랜 그 이상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약 복용할 때 보면은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때 양약, 병원약 요 같이 먹어도 되나? 어떨까요? 어지러움 억제제나 진정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중복 사용하거나 진정, 혈압약 복용 중에는 저혈압 증상을 주의 깊게 좀 봐야 돼요. 예, 그 용량이랑 시간 간격도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임신, 수유 또는 다른 중증 맥과 질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담당이와 또 협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간단 루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로 일단 먼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시선 고정 운동, 그리고 균형 훈련, 그리고 사육 호흡입니다. 우선은 먼저 시야 정중앙에 목표를 하나 정하고요. 벽에 점처럼 생긴 스티커를 붙이거나 팔을 뻗어서 엄지손톱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그 점을 계속 바라본 채 머리만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좌우, 좌우 이런 속도감으로요. 목은 힘을 빼고 불편함을 10점 만점으로 할 때 3점 이내에서만 하시는 걸 근데 권합니다. 4, 5점쯤 올라온다 싶으면 바로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짧게 시도하셔도 되고요. 핵심은 짧게 자주 강하지 않게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하지 마시고요. 짧은 세트로 여러 번 나눠서 하시고 혹은 앉아서도 좋고 괜찮으면은 서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도는 방향으로 일부러 크게 돌리지는 마시고요. 아주 작은 범위에서 천천히 시선은 고정. 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균형 훈련은요? 넘어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당연히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벽이나 의자 옆에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1단계로는 일단은 발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선 다음에 눈은 정면 그리고 어깨에 힘을 푼 상태로 호흡을 고르면서 10초 정도요. 근력 부족 때문에 대부분은 약간 흔들리시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2단계로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바짝 붙여서 일자로 서거나 역시 이것도 짧게 유지하시고요. 이것도 괜찮으면 3단계로 같은 동작으로 반대발을 앞으로 바꿔서 서기. 근데 이런 건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처음에는 한 손가락으로 벽을 살짝 터치해서 균형을 잡아서 천천히 익숙해지면 손을 떼거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림이 커지면 바로 멈추시고 쉬셔야 되고요. 조금 어렵다 수준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욕심내서 오래 버티려면 오히려 어지러움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육호흡 이것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자동차처럼 자율신경의 브레이크를 밟는 호흡법인데요. 코로 4초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를 길게 내쉽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좀 천천히 리듬을 잡으시고요. 어깨랑 턱에 힘을 빼고 배가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가슴을 과하게 들썩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5분 정도 동안 편안한 자세로 해보시고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아침, 점심 혹은 잠들기 전에 시행하시면 좋고요. 하다 보면 어지럽거나 답답한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두세 번만 하시고 잠깐 휴식하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재개하시는 걸 권합니다. 목표는 편안한 길게 내쉬기지 숫자 맞추기 경쟁이 아니거든요. 팁을 드리자면 내쉴 때 입술을 살짝 오므려서 휘파람 불듯이 내쉬면 속도가 자연히 느려져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 무엇 때문에 이 어지럼증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 7가지 있죠. 속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핵심만 일단 빠르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요. 첫째는 자세를 바꾸면 잠깐 빙 돈다. 이건 일단 이석증을 좀 의심합니다. 이석술이 1순위고요. 한방치료는 메스꺼움을 줄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재발 관리를 보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종일 강한 회전성 어지러움이 이어진다. 일단 전정신경염을 생각할 수 있죠. 전정 재활을 빨리 시작하는 게 관건이고 한방치료로는 급성 구역 오심을 가라앉히고 전정 보상을 촉진하는 치료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지러움에 변동성 난청이나 이명이 같이 온다, 메니에르병을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저염식과 생활 교정이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수분 대사 조절, 그리고 불안, 수면 안정 이런 걸로 발작 간격을 좀 늘려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 있으면 핑 도는데 누우면 괜찮다. 이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POTS를 의심합니다. 수분, 염분 보충, 그리고 기립 훈련을 할 수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는 기력 보강을 하고 자율신경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검사상은 정상인데 매일 어지럽질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좀 더 심해요. 이런 거는 PPPD 유형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재활 플러스 심리치료를 같이 기본으로 두고요. 한의학적으로는 감각 과민과 불안의 악순환 루프를 낮추는 데에서 그 초점을 맞춥니다. 여섯째로는 경고 신호로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둘로 보이거나 눈 떨림 방향이 비정상이거나 아예 걷기 힘들다 또는 청력 저하가 동반된 급성 지속성 어지러움이 있다. 이런 경우는 즉시 응급평가가 원칙입니다. 일곱째로는요. 가슴 통증 그리고 너무 심하게 두근거린다. 또 운동 중에 실신 전 증상이 느껴진다. 이러면 일단 심장평가가 우선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인에 맞게 그리고 본인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게 조합해서 회복 속도가 확실히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죠. 혼자서 참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는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마사지 같은 거나 이완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안정규칙이 중요하겠죠. 첫째는 그 압력을 기분 좋은 아픔 수준.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10점 중에 3 이하 정도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 앞쪽에서 박동이 느껴지는 부위는 누르지 않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지러움이 4에서 5점 이상으로 치솟거나 메스꺼린다 이러면 즉시 중단하고 쉬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기준을 지키시는 절차 안에서 부위별로 제가 6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귀 관자놀이, 턱 라인 이완을 2분 정도 하는 건데요. 방법은 일단 양손으로 귓바퀴를 부드럽게 잡고 위아래 바깥 방향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기를 한 5번 정도, 그리고 귓볼은 3초 정도를 눌렀다가 떼기 5번. 이거는 귀 주변의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자놀이를 시계 방향으로 10번, 또 반대 방향으로 10번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는 거예요. 압력은 가볍게요. 세 번째는 턱 관절의 앞쪽, 보통은 귓구멍의 앞에 딱딱한 관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광대 아래로 그리고 턱선을 따라서 턱 끝까지 손끝으로 쓸어내리기를 한 10번 정도. 그리고 이를 살짝 떼고 혀 끝을 윗니 뒤쪽에 두면은 턱 긴장이 좀 더 쉽게 풀리거든요.
턱이 뻣뻣하면 어지러움이랑 두통이 같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조합해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면 귀하고 턱만 풀어도 머리가 조금 더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어디를 풀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후드 하근의 이완을 저는 2분 정도 보통 알려드리는데요. 의자에 기대거나 벽에 등을 대고 엄지를 귀 뒷뼈 아래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골짜기 같은 지점이 있거든요. 쏙 들어가는 그곳을 2초 정도 눌렀다가 3초 풀기를 좌우 각각 6번 정도. 목은 앞으로 과도하게 숙이지는 마시고요. 약하게 네, 아니요 하듯이 고개를 아주 살짝 작게 끄덕여 주시는 정도 수준으로 누워서 하실 때는 양말에 테니스 볼 2개 정도를 넣어서 머리, 목 경계에 받치고요. 1분 정도 미세하게 좌우를 흔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위가 긴장하면 회전성 어지러움이 더 도질 수도 있어요. 어깨에서 올라오는 긴장도 꽤 영향을 이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포인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어깨 그리고 이 견갑골근 주변의 스트레칭을 한쪽당 1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방법은요. 오른손을 등 뒤로 살짝 넣어서 어깨를 내리고 머리는 왼쪽으로 기울여서 귀와 어깨가 가까워지게 15초 정도 유지하세요. 이어서 코를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살짝 돌려서 20초인데 이때 숨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면서 2세트를 반복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스트레칭 중에 저릿저릿한 신경통이 만약에 느껴지면 그 강도를 좀 낮추시는 게 좋고요. 이 부위가 단단하면 목을 돌릴 때 어지러움이 심하게 유발되기도 하거든요. 기립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다리 쪽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다리 쪽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종아리 펌핑이랑 발바닥 마사지를 2분 정도씩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기를 20번 정도, 그리고 발끝을 들었다 내리기를 마찬가지로 20번 정도. 이어서 발바닥 아치를 주먹 마디나 공으로 눌러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주무르듯이 쓸어내리기를 10번 정도. 이런 세트는 서 있을 때 핑 도는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다리를 교차해서 허벅지에 힘주기 20초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맑지 않고 무겁다. 이럴 때 바로 쓸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럴 때 보통 60초 정도 다운시프트 루틴을 환자분들한테 권하는데요. 단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앉아서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손바닥을 허벅지에 올리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려서 6초 내쉬기를 6번 정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귓볼을 3초 늘렸다가 떼기 5회, 그리고 동시에 어깨를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기 5번. 네 번째로는 눈으로 정면에 작은 점을 고정하고 머리를 아주 작게 좌우로 10초 정도 흔드는 거예요. 이때 어지러움이 3점을 넘으면 즉시 멈추고 눈만 점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1분 루틴만으로 전정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과각성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완요법을 하루 중에서도 언제 하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아침에 후두하근 릴리즈 1분, 그리고 낮에는 귀랑 턱 이완 1분, 그리고 종아리 펌핑 1분을 휴식 타임마다,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바꿔서요. 스트레칭과 함께 4, 6 호흡으로 마무리하는 걸 권해드려요. 이때는 세게 오래 하시는 게 아니라요. 부드럽게 자주가 답이거든요. 그리고 회전성 어지러움이 막 시작된 급성기에는 격한 목 마사지나 큰 고개 움직임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정이 된 이후에 그 범위를 서서히 키우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때 피해야 될 상황, 그리고 당부 사항들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거나 복시, 또는 한쪽에 힘 빠짐, 흉통, 그리고 두근거림, 이런 경고 신호가 있으면요. 마사지나 자가운동 이런 것보다도 즉시 병원을 가셔야 되죠. 목 압박동 부위는 마사지를 금지하고요. 그리고 어지러움 상승 시에는 즉시 중단하고
이런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귀, 턱을 부드럽게, 목은 짧게, 호흡은 길게, 그리고 종아리는 자주. 이 네 가지만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 전정과 자율신경계의 경보 볼륨을 한 칸씩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약과 침치료의 보조적으로 이런 가정에서의 이완 훈련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치료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개선시키고 환자분의 호전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